예,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 어디까지 왔나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요약드리면 차트를 다 상승신호 구간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아직은 상승신호 구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와 매도, 화이자 이후에 매수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매도했다가 현재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중에 약간의 매도로 더 기울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금요일 날 매도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보통 보면은 오전에 처분하고 오후에 올리거나 또 그런 형태도 많이 보이고 있고, 개인이 아주 대거 매도한 날 다음에는 또 대거 매수해서 지수를 견인하는 등 개인들을 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리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달려들어서 매수한 날은 자기네들이 조금 팔아서, 근데 팔면서 지수 안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외국인이 사는 날은 또 지수가 확 오르는, 외국인이 사는 날 확 오르고 외국인이 파는 날 별로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강세장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 만에 선물이 드디어 매도 전 2조 원 이상, 2조 7천억 가량 지금 매도 상태고, 코스닥 선물까지 합치면은 거의 3조 원 가까이 매도 포지션인 상태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얘기부터 약간은 여러분이 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블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버블의 끝의 상승은 매우 가팔라집니다. 그냥 가팔라지는 거가 매우 가팔라지고, 일명 막판 스퍼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차트가 그렇고, 약간 중기 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 차트가 그렇습니다. 코스피 차트, 단기 차트입니다. 일봉이죠. 지금 계속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기울기가 보통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잘 오르지 못하다가, 이제는 화이자 이후부터는 상승이 한 번 나오고 추가로 두 번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기울기는 여기보다 지금 더 가팔려지고 있죠. 이 기울기가 거의 뭐 지금 90도 가깝게, 그죠? 무엇이 이렇게 급할까요? 매수하는데. 나스닥 차트의 기울기는 뭐 코스피 정도는 아닙니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럼 나스닥을 좀 더 긴 기간, 주봉으로 보시면은 더 긴 기간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기울기를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거의 막판 스퍼트 느낌인데, 이것만으로도. 근데 코스피처럼 또 추가로 이런 기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1999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나 한번 볼까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도 그 당시 여기도 계속 많이 올랐는데, 거의 막판에 이런 식으로 가파른 기울기를 조정받고 두 번 시도하다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방송하다가 이게 보세요. 상승하고 상승하고 상승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스파트를 하죠. 이 모습을 그대로 장폴 교수의 버블학 차트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우지 않고 화살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하고 매우 비슷하죠. 매우 비슷합니다. 그죠? 나스닥 주봉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버블에 막판 스퍼트가 있다.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막판 스퍼트 조짐이 있죠. 그러나 현재가 이미 꼭대기까지 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 한 요 정도 진행 후에 조금 더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울기를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막판 스파트가 왜 나오느냐는, 여러분, 투기 세력의 입장이 돼서 그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견인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투기 세력이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퉁쳐서 올려 붙이면서 개인들까지 막 달려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이 탐욕의 단계인지, 탐욕의 단계라면 환상의 단계가 더할 거고, 환상은 이제 영원히 오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 말하죠. 일단 알아두실 것은, 떨어지는 패턴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도 있고요. 대단히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2000년도 코스닥은 이렇게 하고 기어이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무너졌죠. 그죠? 그러고도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는 패턴. 패턴은 여러 가지지만은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보통 이런 패턴이 좀 많았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보통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의 누적 매도는 지금 4년간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보면 이거보다 5조 5천억 더 적고요.
작년부터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4년간으로 봤을 때 이건데, 작년에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해가지고 21조 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게 21조 원대까지 작년부터 봤을 때 21조 원까지 낮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25조 원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누적은 지금 2조 7천억, 코스피 선물은 미니 선물 합쳐서 그렇고요. 거기다 코스닥까지 좀 더하게 되면은 거의 3조 원 가까운 하방이다. 제가 작년 4월에 올려드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외국에 얼마의 매도가 쌓이고 나서 폭락이 나왔는가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16조 매도한 다음에 첫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서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지금처럼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29조 원 매도가 쌓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떨어졌고, 그 후에도 또 반등을 한 후에 52조 매도 후에 개폭락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지금 한 이쯤 30조 원 돌파됐으니까 지금 여기겠느냐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비해 돈의 가치도 다르고, 또 하나 비슷한 2000선 레벨인데 조금 외국인의 비중의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이건 제가 대충 찾아본 건데 2007년도 2000선 부분에서 외국 비중 한 350조 원이었고요. 19년 작년 오르기 전에는 500조 원이더니 외국인이 매수해서가 아니라 지수가 올라서 평가 금액이 높아져서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800조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를 때 파는 것일수록 한 주를 팔아도 그 금액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죠? 매도 금액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007년도보다는 조금 더 매도 후에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데, 중요한 것은 수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다른 점도 분명히 있었죠.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2007년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계속 지수가 올릴 때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이 막 1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매수로 다시 전환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화이자하고 외국인이 한 8조 원 우리나라 증시에 활짝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것이 만약에 다시 빠져나간다면, 이때 엄청나게 들어왔던 것이 더 오르면서 오히려 다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이것을 크게 올린 의도는 코스피조차도 어떻게 보면 막판 스퍼트 기조를 만들어서 끝까지 화랑을 만들어내려는 외국인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물론 일부 외국인들은 바이든 시대에 이제 중국이나 그런 수출 같은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좋게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좋게 본다면 계속 더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대략적으로 1, 2, 3, 4분기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하락했을 때는 외국인이 3조 원 이상 선물 하방이었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모든 건 잠깐 한 마이너스 1조 원 후반대 매도였던 때 잠깐일 때를 빼놓고는 다 2조 원 이상 상방이었다. 4조, 5조 이상 상방 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여기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3조 원 하방 정도 하다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점점 더 4조, 5조까지 늘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때 여기까지 끝나고 조금 더 이쪽이게 조금 더, 왜냐면 어쨌든 2분기 때는 지금 2조 7천억 하방이다. 현재의 선물 하방은 이상승 기간 동안에는 없었던 하방이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상승 신호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 요인이 있고, 막판 스파트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화이자 이후 들어온 거는 좋은 건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화이자 때 들어온 게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반 정도만 다시 나갔는데, 8조 원 중에 4조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매도로 살짝 바뀐 거는 그건 또 안 좋은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난 4년간 41조 원의 매도가 쌓여 있는 것도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잠시나마 이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절하십시오. 본인이 괜찮다고 나는 아직도 투자 종목이 맞다면 50%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뭐 보통은 30% 정도 투자를 하시면서, 30%는 해야죠. 그죠? 이 막판 스포트 때 간혹 미국의 테슬라처럼 그런 급등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30%는 투자하십시오. 그냥 70%는 향후에 5에서 10년간 적립식으로 나눠서 매달 그렇게 하시면은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본인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면 50%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난 별로 좋은 종목이 눈에 안 띈다 그러면 10%까지 낮추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으면 아싸리 그냥 다 적립식으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투자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70% 하고 인버스 30%, 요것도 조절하시면서 조금 더 위험성이 커지면은 투자 비중 60%, 인버스 40%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자, 투자 비중 70%, 인버스 30%는 30%가 30% 커버하기 때문에 무엇과 같다? 그쵸. 40% 투자 비중하고 같은 거죠. 40% 투자 비중, 현금 60%랑 같은 건데, 본인이, 자, 똑같이 40% 비중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좋은 종목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럼 인버스를 끼고 하면은 투자 비중 어떻게 되죠? 70%까지 늘릴 수 있다.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아니다. 나는 별로 좋은 종목이 눈에 안 띈다. 그럼 40% 투자하겠다.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40% 투자 비중이 웬 말이냐. 나는 지금 많이 위험해 보인다. 이것도 난 위험해 보인다. 그렇게 하시면 20% 투자 비중만 가져가시고, 그러면 60% 투자 비중의 인버스 40%를 가져가도 20% 투자 비중인 거죠. 이렇게 가져가도. 이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수가 오르게 되면 40%는 손해가 나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60%의 종목이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잘 택할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죠. 40%가 인버스가 까여도 수익이 충분히 나죠. 물론 때로는 지수는 오르는데, 지수가 올라서 인버스가 손해보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자신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손해가 크게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럴 경우엔 60에서 40%가 아니고 그냥 20%만 투자하는 게 낫죠. 현금 80% 가져가시면서. 그런 식으로 요것도 7대3, 6대4 아니면 뭐 8대2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투자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